그 세대 간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혹시 청소 좋아하세요?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보다 안 하면 와이프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도 열심히 화장실 청소했어요. 독일에서 자랄 때 네. 청소 많이 하셨어요? 네. 부모님 되게 어린 나이부터 바로 시켰던 것 같아요. 먼저 자기 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할 때 같이 도와주게 만들고. 한가연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좀 반성해야 하지만 보이는 부분만 많이 하고 안 보이는 구석진 부분은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청소 어떠셨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청소 참 즐겨 해요. 아, 예. 저는 뭐가 흐트러져 있으면 제 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청소만 하고 제 일을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 세대는 사실 저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는 학생들이 바닥 청소를 했어요. 복도 청소를 했고 바닥 청소를 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바닥을 광택을 내는 걸 우리 학생들이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새마을 운동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다 했거든. 우리 청소의 달인이야. 와. 청소 유튜버들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이 게스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우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더러우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청소한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예전 세대는 전 국토를 청소했거든요. 내 방뿐 아니라 학교와 우리 마을을 다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대는 청소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 해본 경험들이 없어요.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연애에 대한 생각, 결혼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콜라겐 말씀드렸잖아요. 신체 노화를 방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노화를 방지해야 된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콜라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떻게 콜라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Y2K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새 패션의 흐름 아닌가요? 패션의 흐름. Y2K요? 네.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왜 이렇게 모르는 거 많지? Y2K는 Year to Kilometer라고 하는 건데 2000년 전후에 젊은 시대를 보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양식을 지금 2020년도에 2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방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빵모자라던가 카고 바지라던가 패션으로서 이제 따르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Y2K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 있어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네. 혹시 레트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레트로? 레트로는 네. 들어봤죠. 네, 레트로. 예. 과거 거를 어떻게 보면 복원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뉴트로는 뭡니까? 뉴트로. 새로운 걸 복원할 수는 없을 텐데요. 과거의 것을 복원하지만 더 발전시키는. 더 발전시키고 네. 새로운 안목으로 과거 것을 복원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갱 좋아하십니까? 밤양갱. 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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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디 단 밤양갱. 네. 빰양갱. 밤양갱 아시죠? 네. 예. 밤양갱 하면은 어른들이 좋아하시던 그런 먹을거리, 간식거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가 간식으로 아주 푹 빠져 있는 게 양갱. 전통 한과. 그 심지어는 밤양갱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서 굉장히 유행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과거의 어떤 추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오면서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문화의 일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 접변, 문화 소통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사회의 콜라겐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니엘 혹시 경동시장 가보셨어요? 경동시장은 못 가봤어요. 저 동인시장이나 뭐 동묘시장. 동묘시장. 그쪽으로 가끔씩 동묘시장 가요.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동묘시장은 뭐 일단 옷 좀 저렴하게 많이. 네, 저렴한 옷. 구제. 그렇죠. 동묘시장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구제 옷을 사려고 가요. 맞아요. 옛날 옷. 그러니까 철진한 옷들이 있는데 힙하게
뉴트로로 부활시킬 만한 잠재성이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심지어 어떤 해외 패션 디자이너들도 인정. 그렇죠. 방문하죠. 거기. 맞아요. 방문해서 인정. 맞습니다. 그 잠재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광장시장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어요. 가서 뭐 하셨어요? 육회 먹고 파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일회용 컵에다가 호떡 얼려놓고 뜨거 한 입씩 먹으면서 그다음에 또 뭐 먹어야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광장시장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이런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올드한 이미지였지만 요즘은 뉴트로라고 하는 트렌드를 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또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핫플인 곳으로 탈바꿈했죠. 자, 세 번째, 우리 사회 콜라겐의 역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도시들이 이 세대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조화를 이루는 캄퐁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세대가 굉장히 어울리면서 물 사용이라던가 주택 공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다시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미래 세대 입장에서 도시를 다시 설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의미하고요. 영국의 웨일즈 지역은 뭐가 있냐면 미래 세대 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 미래 세대 위원회 그리고 그 수장은 미래 세대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는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들, 친구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래 청년부, 청년 미래부 이런 것들을 주창했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을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필요할 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울 점이 있는 어른을 필요할 때 만나고 도움을 줄 수 싶습니다. 있는 어른. 약간 멘토 같은 멘토 같은 역할 사람. 하시는 분들 어떤 주장 강요하는 것보다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만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나를 교수님 같은 이끌어줄 수 어른들. 네. 이야. 이 교수님 같은 네.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죠 여유 있게 자기 능력으로 우리한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꼰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어른. 그러니까 밑에 세대가 조언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프로 참견러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조언해 주는 거.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면 된다. 그리고 되면 한다. 세대를 가르치는 말인데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를 조화시킬 수 있는 힘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가 먼저 용기 있게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주 교수님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는데 그럼 거꾸로 어떤 학생들과 좀 어울리고 싶으세요? 저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학생을 가장 좋게 봐요. 자기 생각에 뚜렷한 젊은이. 네. 저 궁금해요. 네. 한편으로는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좀 어울리고 싶은, 가까이 두고 싶은 젊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조금 호기심이 있는 친구? 그러면서 저한테 뭔가를 물어봐 주는 친구들. 저한테 호기심을 보여주는 친구들. 그런 매력을 느끼고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어요. 요즘 자기 개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밀레니얼을 특징 짓는 게 자기 개발. 근데
근데 자기 개발할 때 본받고 싶은 어른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젊은 세대도 우리 사회의 콜라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노인과 젊은 세대의 공존이 이루어진다면 세대 간의 인식도 좀 바뀌겠죠?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는 유독 우리 사회의 노화 시계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불꽃 같은 정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정열의 대한민국.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리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만 나아가요. 옆도 좀 우리가 살펴야 되고 뒤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열정에 빠져 있는 나머지 노화의 시계를 너무 빨리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G20에도 들어갔죠. 산업화도 이뤘죠. 디지털 혁신도 이뤘죠. 전쟁과 독재의 폐허를 다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정열들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세대 간의 탐색과 교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끊임없이 탐색을 통해서 문화접변을 이루고 세대 간 소통을 할 때 우리 사회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콜라겐처럼.